네,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 참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이준석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준석 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하시면, 여러분들 또 이준석 또 욕을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네. 한일이님께서 윤석열은 유튜브 정치, 준석열은 팸코 정치. 와, 야, 이거 라임이 딱 맞네요. 그리고 딱 맞다. 예. 그러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을 그렇게 애청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이준석은 팸코를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주로 좀 구닥다리,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뭐 행동이나 사고가 대체로 보면은, 아니, 21세기에 저런 생각을 하니? 라는 그런 경우가 많죠. 반면 이준석의 경우는, 야, 정말 기괴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깐족됨이라는 말로도 좀 모자라는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것들까지 보입니다. 그것들을 깐족됨과 싸가지 없음을 지들은 뭐 유머와 위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유머나 위트가 깐족됨 이거와 동치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 펜코나 일베나 얘네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좀 야비하다 싶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펜코든 일베든 하는 꼬라지가 그 조롱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 형식은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딱 그 꼬라지인 거지. 그러니까 어제도 그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준석을 너무 까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준석이 단일화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인데,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뭐 한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될 거잖아요. 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면 뭐 사실 단일화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준석 찍은 표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그 표가 다 무효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이가 이 사전 투표하는 이틀을 잘 버텨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게 됩니다. 이준석의 표를 다 끌고 와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뭐 사전투표 이후에 뭐 단일화를 하면은 아무리 단일화 해봤자 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네. 자, 아무튼 단일화,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는 이제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했다고 하죠.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국힘당은 해산될 거니까 내가 비록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선거에서 버텨주기만 줘도 앞으로 국힘당은 내가 먹게 돼 있다. 개혁신당이 국힘당을 흡수통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의 계산법이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야, 참 꿈도 야무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쟤 뭐 착각도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나 이준석을 쫓아다니는 추종하는 세력들의 캐릭터가 그런 거죠.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어디서 저런 황당한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그런 태도와 깐족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것들 은근히 또 보니까 계산은 박네 이런 그 생각들이 막 엇갈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주제 좀 상세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전투표 D-1 단일화 사실상 무산. 사실상 이 단일화는 불발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종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전날까지인데 뭐 접촉은커녕 뭐 물밑 협상을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나 어떤 단일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불씨마저 사라졌다. 국힘당 내에서도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는 거 이제 필요 없다. 무용론이 나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 어제 이준석의 그 젓가락 발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준석은 애시당초에 지는 단일화할 생각조차 없었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물 건너 간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극적으로 오늘 새벽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준석의 계산법대로 하자면 어이구 이제 버틸 만큼 다 버텼는데 이제 와서 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진영, 수구 적폐 진영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준석과 김문수 사이의 단일화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나 봐요. 보수 쪽 이쪽 뭐 언론들 반응을 보면 관건은 단일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일화해도 소용이 없는데 관건은 단일화래.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불발이 됐다라는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일화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보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것이고 이준석이가 안 한다, 나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할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아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실 때 어느 언론사가 됐든 단일화가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쓴 데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편입니다. 김문수 쪽에 유리하게 기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수구 적폐라는 얘기죠. 그런 언론사는 앞으로 믿고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구 적폐 쪽에서는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는데 막상 단일화의 한쪽 상대방 어떻게 보면 주체이죠. 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쪽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은 처음부터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얘는 이미 계산이 빤했어. 지가 보니까 단일화 안 하는 게 지한테 유리하더라. 이렇게 벌써 계산을 다 해놨더라니까. 야, 놀라워요. 아니, 단일화 안 하는 게 왜 이준석한테 유리하지?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국힘당 가서 국힘당 뭐 향후 당권 장악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한테 유리할 텐데 왜 안 하지? 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국힘당은 이제 곧 해산될 정당이다. 국힘당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될 거다. 그런데 내가 해산될 정당에 왜 가겠냐? 해산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 쪽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발 좀 해산되라, 국힘당 제발 좀 해산되라 라고 빌고 또 빌고 싶은 거죠. 해산되면은 그거 직거되니까 말 그대로 이싹줍기라고 하죠. 대놓고 이싹줍기를 하겠다는 거지.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보셨듯이 정당이 해산되면 그 국회의원들은 다 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심지어 지역구도 의원직을 상실해요.
보니까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국회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당이 해산이 되면은 한 20명 정도 국회 정원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이 300명이 정원이라면 28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2선도 190명 정도가 돼요. 아, 헌법 개정할 때 참 좋겠다, 그죠? 예. 확 주는 거야, 뭐.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도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거. 야, 재밌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당 해산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해산될 만한 사유는 뭐 많죠. 일단 내란 정당 아니야. 그리고 추경호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사실상 내란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란 공범이 됐죠. 부하수행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끝까지 반대한 한동훈을 내쫓았잖아. 누가? 추경호가. 계엄에 반대하는 놈은 당에서 쫓겨나. 그렇다면 그 당 자체, 당의 정체성이 뭐야? 계엄인 거야. 내란인 거죠. 그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백한 해산 사유입니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요, 내란 선동밖에 안 했어요. 물론 또 지금 그 내부 내전 그 상황 있었던 일을 꼭 살펴보면은 정말 내란 선동을 한 건가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끌어다 붙였다거나 지나친 과장된 증거 조작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요. 예, 상당히 큽니다. 아무튼 그러나 외형상 보면은 내란 선동만 했어. 선동만 했다고. 말만 했다고. 근데 국힘당은 실행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을 옹호했어요. 윤석열 탄핵 안 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개지랄 쌍지랄을 했습니까?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부추기기까지 했죠. 해산 사유는 지금 차고도 넘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버티고 있으면 지가 이제 국힘당 먹는 거야. 국힘당 그 국회의원들 해산되기 직전에 막 탈당할걸? 탈당 막 하면 다 어디로 오겠어? 솔직히 갈 때는 이준석 쪽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힘당 들어가봤자 해산될 정당에 내가 왜 들어가냐? 라고 할 수도 있고, 들어가봤자 해산 안 당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봤자 친윤 세력, 권성동이니 뭐 권영세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가 길을 좁힌다 이거야. 이미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잖아. 그리고 언제 무슨 수를 써가지고 또 자기를 쫓아낼지 어떻게 알아? 아니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쫓아내려고 그럴걸요, 이준석이를?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위험 감수하면서 뭐 하려고 하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이 빤해. 실제로 이준석은 지난 3월 달에 국힘당 해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가 대통령이 되면 국힘당을 해산시키겠다. 정당 해산 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딴 식의 발언을 한다면 정당 해산 심판을 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안 할 뿐이지 나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봐도 국힘당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 얘들이 무슨 정당이야. 이것은 역적소굴 아니에요. 역적소굴. 내란범들이 역적소굴이 아니야. 뭐 얘들 어떻게 계속 남겨둡니까? 당연히 얘들 해산시키는 게 맞아요. 그죠? 이준석은 이 얘기를 지난 3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비록 얘기했을 뿐이지만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이준석은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국힘당 해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뭐가 필요해?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으면 땡이거든.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자들 중에서 이 젓가락 발언 가지고 비판할 사람 나가도 돼. 하지만 젓가락 발언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몰려드는 거예요. 이준석은 그런 지금 도발 통해서 나름의 약간 배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의 그 발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 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계산이 오류가 좀 심하게 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격렬한 저항이나 비난이 있을 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죠. 하지만 뭐 이걸 실수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준석 나름 계산하에 움직인 거야. 가고 싶은 사람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라. 나는 더 많은 국힘당 지지자들 끌어모을 거야. 딱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준석은 국힘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선거 운동도 하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미 3월 달에 국힘당 해산시키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 얘기는요, 제가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준석의 주장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아이고 우리 해산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자기들도 갖고 있대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대잖아. 공포가 느끼는 게 당연해요.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산 사유는 쌓였어. 진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이가 내란을 저질렀죠. 내란의 어떤 본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내란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내란이 어느 정도 진압되고 난 다음에 내란을 반대했던 당대표를 내쫓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내쫓은 자가 알고 봤더니 윤석열하고 짬짬이를 하면서 국회에서 그 계엄령 해제 투표를 못하게 만들었던 거. 추경호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못 모이게 했잖아. 그죠? 그런 짓까지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세 가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옹호합니다. 민주당에서 오죽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계엄령까지 하려고 그랬겠냐 라는 얘기까지 해요. 계엄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맨날 탄핵하고 발목 잡기를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거 자체가 반란이에요. 계엄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반란이야, 내란이에요. 야당 때려잡으려고 그 계엄령 선포한다? 뭐 그런 그게 독재국가 아니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으며 그게 내란인 거죠. 그죠? 보세요. 여기까지 벌써 몇 번째? 4개, 5개가 왔죠. 자, 게다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 지들 멋대로 대통령 후보로 막 갈아치우려고 그러잖아. 당원들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를 지들이 막 갈아치우려고 그러죠.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막 갈아치우고 막 그러잖아. 그거 완전히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개무시한 거 아니야.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는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돼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 가졌으면 그건 뭐다? 위헌정당이 되는 거예요. 벌써 몇 가지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지금 5가지가 나왔죠. 이거 다 빼박이야. 진짜 빼박 중에 빼박이야. 그러니 지들도 공포에 떠는 게 맞죠. 더군다나 지금 국힘당 해산해야 된다. 이 해산 투표, 요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지금 몇 달 전인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 투표가 안 끝나요. 계속 중이야. 참가자는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당선 후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하지. 해산하라고 그랬겠지. 그죠?
그러니 국힘당 내에서 정당 해산 공포 당연히 얘들 받겠지. 정상 그렇지. 아니 머릿속에 뭔가 정상이 박혔다며 그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당 해산 사유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국힘당은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새로운 해산 사유를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툭하면 혐오 발언을 내터뜨리기도 하고, 권성동은 오늘 대놓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비방을 퍼부었어요. 또라이 새끼야 아주 그냥.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일베나 펜코가 싸가지 없고 말 함부로 한다라고 했는데 권성동도 보면 늙은 일베 같아. 참 그런 행동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자면 정당 해산 사유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당 해산 재소문을 쓴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시킬 것 같아요. 자,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협한다라고 판단될 때 정당은 해산됩니다. 침해하거나 위협할 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는 것은 정당의 내부 구성이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위협할 때, 혹은 정당의 정강이라든지 특정 대표자들의 행동이 이 민주적 질서를 침해할 때, 요걸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세 가지 다예요. 정당의 내부 절차가 비민주적일 때,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혹은 침해하는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정당의 주요 대표자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동과 언행을 할 때, 요 세 가지야. 지금 국힘당은 다 포함되지, 다 포함돼. 비록 윤석열이 탈당을 했지만 지금 보면 윤석열 얼마나 옹호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 김문수는 명시적으로 계엄 반대 안 한다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통진당의 경우는 사실 두 가지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이석기 내란 사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긴 했지만 부차적으로 이 통합진보당 진행 과정에서 그 운영 과정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명단을 짜는데 그 명단 짜는 과정에서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많이 자행됐습니다. 심지어 개표 부정도 있었고요. 투표를 할 때 몰표를 한다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표까지 그 대리해서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적발이 됐어요.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당의 내부 절차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질서 역시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둘 다 합쳐져 가지고 통진당 해산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드물게 통진당의 그 지도부가 그 당의 소수, 그러니까 통진당이 주로 NL계 이쪽으로 거의 포진이 돼 있었는데 당 내에서 이른바 진보신당,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든지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죠. 그래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통진당 케이스입니다. 당의 대표기구가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위협하더라. 소수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예, 빼박이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해산 사유가 나왔어요. 여기에 국힘당을 집어넣어 봅시다. 다 적용되네. 얘들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을 했잖아.
실제로 내란을 시도를 했죠. 아니 쿠데타군이 막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의 주요 당직자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그 내란에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했다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났을 때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막 몰려가가지고 막 그 폭도들을 막 죽여주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뭐 이것만 봐도 그 게임 끝났잖아. 끝났어 버렸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막 쫓겨나죠. 한동훈이 그 계엄령 반대했잖아.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당내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나 반대 세력의 그 반대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부 질서도 대단히 비민주적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산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그 외에도 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힘당은 해산 사유가 지금 쌓였어. 진짜 저는 이 얘들 보면서 저것들 제정신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막판에 후보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정했는데 지멋대로 막 바꿔버리고 후보 등록을 새벽에 1시, 2시에 하고 뭐 그런 짓을 다 해. 예? 예. 정당의 운영과 내부 질서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풀 클리어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일일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해산 사유가 지금 빵빵한 거지. 이준석이 보기에 봐라. 지금 대선만 끝나면 국힘당 또 끝이야. 아마 그때쯤 되면 정당 해산 심판이 제소가 안 되더라도 국힘당에서 하나 둘씩 도망 나오는 놈들이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걸 내가 흡수하지 뭐. 그러면 국힘당은 사라질 것이고 개혁신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누가 대빵이 되는 거야? 이준석이 대빵이 되는 거야. 이준석은 지금 꿈에 부풀은 거예요. 야, 대선만 끝나봐라. 내가 대빵이다. 야, 권성동이,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니들이 뭐 될 것 같아? 야, 니들 짐 쌀 준비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합니다. 그죠? 예.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글쎄, 국힘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둘째치고, 해산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요렇게까지 한다는 건요, 이거 되게 영악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매번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야, 진짜. 대단한 놈이야.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버드 나오면 저런 식으로 하나?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준석은 꿈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어제 했던 그 젓가락 발언, 이 젓가락 발언이 이준석한테 상당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계속 회자시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 발언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거론이 될 겁니다.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거예요. 입에 올리기도 싫죠. 전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운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딱 떠올랐느냐면 젓가락을 어쩐다 얘기했을 때
지금은 말입니다. 주한 미군이 참 얌전하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잖아.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주한 미군의 횡포가 엄청 심각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윤금이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윤금이 사건. 동두천에서 그 미군 전용 클럽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성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케네스 마클이라는 미군이었어요. 그 미군이 이 여성 윤금이를 살해한 겁니다. 근데 그냥 살해한 게 아니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짓을 합니다. 시신에. 저는 이준석이 젓가락 발언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윤금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윤금이 사건에서 뭐라고 했느냐? 미군들 얘들 전부 다 변태야? 라고 했습니다. 변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정말 엽기적인 그런 결과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세대, 젊은 세대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게 전 놀랬습니다. 어우, 흉측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이잖아. 대통령 선거 토론이잖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뭐? 많이 완화시켜서, 순화시켜서 했다고? 와. 저는 어제 참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정말 괴물같이 보이던, 정말 괴물처럼 보이던 그 케네스 마클 미군 걔 얼굴이 이준석의 얼굴하고 이게 겹쳐져서 보이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괴물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정치인이, 그것도 대선에 나온 정치인이 자제시키거나 완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저지하지는 못할 망정, 지가 그것을 입에 담아서 공식화시킨다. 야, 참.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준석은 설령 국힘당이 해산이 되더라도요, 이준석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죠?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